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지독히도 평범하고 외로운 하루였다. 요양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희미한 한숨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나는 3금8호 박노인에게 식사를 도와드리고 472호 최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들인 후 새로 오신 환자분을 맞이하기 위해 VIP 병실인 675로 향했다. 나는 15년째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지만 그 어떤 노인에게도 깊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그저 나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들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6075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는 다른 환자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깊은 고독과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의 기록지를 보니 그의 이름은 강 회장 한때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재벌 회장님이었다. 나는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것처럼 보이는 한없이 외로운 노인만이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간병인 김은서입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의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은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간병인이라는 사실도, 그가 재벌 회장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처음 만났다는 사실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아버지,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다. 아, 아버지. 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을 가득 채웠다. 나의 외침에 그의 차갑고 무감각해 보이던 표정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나의 외침에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의 비서와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재벌 회장님 앞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찾고 싶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내가 왜 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나의 이름은 김은서, 올해 35살이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다. 나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 나는 늘 혼자였다.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들었으며 혼자 외로워했다. 나는 늘 가족의 온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나는 간병인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나 역시 사랑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뿐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의 삶은 희망 없는 어둠과 같았다. 하지만 그날 그를 만나면서 나의 삶의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보았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의 희망을 찾았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와 함께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밤늦게 퇴근한 나는 텅 빈 원룸 아파트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했고, 불을 켜자 희미한 조명 아래로 10평 남짓한 공간이 덩그러니 드러났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창문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가구라고는 조그만 싱글 침대와 낡은 옷장, 그리고 접이식 밥상이 전부였다. 이 방에는 그 어떤 온기도 나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방에 들어설 때마다 내 마음속의 공허함이 물질적인 형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샤워를 마치고 축축한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내며 나는 접이식 밥상에 앉았다. 저녁 식사라고 해봐야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전부였다. 뜨거운 물을 부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아파트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많은 불빛들 중 단 하나도 나를 위해 켜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서글프게 만들었다. 나는 컵라면이 익는 동안 오늘 하루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오늘 하루도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해 환자들의 청화 혈압을 쟀다. 치매를 앓고 있는 7985 할머니는 오늘도 나를 딸이라고 부르며 울었다. 우리 딸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매뉴얼대로 행동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공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다. 나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 나는 늘 혼자였다. 혼자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혼자 그림을 그렸으며 혼자 책을 읽었다.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것은 나에게 사치였다. 나는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 빈자리를 더욱 깊이 느꼈다. 나는 고아원을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여전히 혼자였다. 나는 가족이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다. 나는 간병인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나 역시 사랑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뿐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나의 삶을 이어갔다. 환자들은 나를 김간병인이라고 부르며 가끔씩 나의 안부를 물어주었다. 나는 그들의 친절에 형식적인 미소로 화답했다. 나는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 그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나에게서 지쳐버리거나 나는 그들이 떠날 때마다 느끼는 상실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나는 컵라면을 먹으며 내 삶을 돌아보았다. 나의 삶에는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육건치로 강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에서 본 깊은 외로움,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외쳤던 말. 아, 아버지,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는 정말 외로운 걸까? 아니,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외로움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외로움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일까? 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강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찾고 싶었다. 나의 삶은 희망 없는 어둠과 같았다. 하지만 그날 그를 만나면서 나의 삶의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나의 삶의 희망을 찾았다. 그날의 충격적인 외침 이후 나는 강 회장님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다. 다른 간병인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내가 왜 그를 보고 아버지라고 외쳤을까? 그가 정말 나의 아버지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나는 그저 너무나 외로워서 그에게서 아버지의 온기를 찾고 싶었던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6건치로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뒷모습이었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어쩐지 낯설지 않은 익숙함을 느꼈다. 그의 옆에는 간호사와 비서가 서 있었고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제 같은 실수는 다시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비서의 경고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민서 씨는 나를 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뵙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민서 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민서 씨의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나에게도 그런 빈자리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쿵하고 울렸다. 그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그의 외로움을 보았고 나는 그에게서 나의 외로움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강 회장님을 돌보며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의 병실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자식들은 한 번도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했다. 나는 그를 돌보면서 그의 작은 습관들을 발견했다. 그는 커피를 마실 때 늘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은 나의 어린 시절 고아원 원장님이 추운 겨울날 내 손을 감싸주던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잔상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의 시간을 포기했고 결국 그는 막대한 재산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의 이야기는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의 외로움과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 민서 씨,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했지. 하지만 돈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지.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도 외로워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회장님을 뵙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어요. 나의 고백에 그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의 손은 나에게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고,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그날의 고백 이후 나와 강 회장님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간병하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고, 그는 내게서 딸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병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대화로 인해 그의 병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매일같이 그의 병실을 방문하여 그를 돌보았다. 그의 혈압과 천을 재고 식사를 돕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자식들과의 갈등까지. 그의 이야기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흥미로웠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민서 씨,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했지. 하지만 돈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지.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돈이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돈은 결코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도 외로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고 사랑하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몰라요. 제 마음은 마치 텅 빈 그릇 같아요.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요. 나는 그의 앞에서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렸을 때 저는 늘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와 놀아주지 않았죠. 저는 늘 혼자였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들었죠. 그래서 저는 외로움에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나의 말에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듯 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가족의 시간과 사랑을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그의 후회와 나의 외로움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딸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내게 말했다. 민서 씨, 나는 민서 씨에게서 딸 같은 따뜻함을 느껴요. 내 자식들은 내게 돈만을 이야기하지만 민서 씨는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줘요. 민서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그에게서 인정받은 것 같았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줄 간식이나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그의 병실을 방문하는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기쁨이자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시를 읽어주었고 그는 눈을 감고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서 씨의 목소리는 참 따뜻하네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칭찬은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는 더 많은 책을 그에게 읽어주고 싶어졌다. 강 회장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돌보는 것이 더 이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었고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의 병실은 더 이상 요양병원의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게 집이었고 그에게서 나는 나의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나는 매일같이 그의 병실을 방문하여 그를 돌보았다. 우리는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휠체어에 앉은 그를 밀며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내게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의 아내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그토록 외로운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은서 씨, 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내 자식들은 내게 돈만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의 그림자를 보았지. 하지만 은서 씨는 달라요. 은서 씨의 눈빛은 따뜻하고 순수해요. 은서 씨를 보고 있으면 나는 아직 세상에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다. 나는 그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인정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시집을 가져와 한 편 한 편 낭송했다. 나는 시를 읽으면서 시에 담긴 아름다운 감정들을 느꼈다. 사랑, 슬픔, 기쁨, 그리고 희망.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감정들이 그의 앞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었다. 나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내게 말했다. 은서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은서 씨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은서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조언으로 인해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으로 인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요양병원의 옥상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내게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의 말대로 씨앗을 심었다. 우리는 함께 물을 주고 함께 햇살을 쬐었다.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 작은 씨앗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삶의 소박한 행복과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강 회장님이 있었다. 그는 나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나의 삶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얻은 따뜻함과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와 강 회장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는 내게서 딸의 온기를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요양병원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았다.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 우리만의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내게 건넨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나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내게 낡은 사진첩 한 권을 건넸다. 은서 씨, 나는 민서 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사진첩 안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는 젊은 시절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젊은 시절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젊은 시절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사진은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잔상을 보았다. 회장님, 이분은 회장님의 아내분이십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나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또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사진은 그와 그의 아내가 봉사활동을 하던 사진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뒷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의 어린 시절 고아원 원장님은 나에게 어머니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늘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그 사진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어머니의 뒷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나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가 정말 나의 아버지일까? 그의 아내가 정말 나의 어머니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가 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반응을 보며 마치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아내의 뒷모습과 나의 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진실이 두려웠다. 만약 그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는 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가 나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내게 큰 혼란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낡은 사진첩 속에서 나의 어머니와 닮은 여인의 뒷모습을 본 이후 나의 마음은 혼란과 함께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가 나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내게 큰 혼란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나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회장님의 아들과 딸이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내게 굳게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것 같아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이분이 그 간병인이라는 분이죠. 저희 아버지가 돈을 주고 상대한다는 그 사람. 딸이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얘들아, 은서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은서 씨는 내게 돈을 받고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준 사람이다. 박 회장님의 말에 아들과 딸은 더욱 분노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게 뻔한데 뭘 그렇게 감싸세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한테 돈을 줬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것도요. 아들의 목소리는 병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의 말에 죄책감과 함께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회장님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의 말에 딸은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불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협박에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탐욕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때 박 회장님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은서 씨한테서 손 떼라. 은서 씨는 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이다. 은서 씨는 내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준 사람이야. 너희는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은서 씨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다. 나는 은서 씨를 믿는다. 박 회장님의 단호한 말에 아들과 딸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곧 병실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박 회장님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가족들과 싸우게 되셨어요. 제가 그냥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은서 씨 떠나지 마세요. 은서 씨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서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박 회장님의 가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은 나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았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박 회장님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서 나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파놓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날 박 회장님의 아들과 딸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의 뒤에 서 있는 변호사는 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말했다. 김은서 씨, 저희 의뢰인께서는 당신이 우리 회장님께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앞으로 영원히 회장님 곁을 떠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진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협박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때 박 회장님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아들과 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얘들아, 그만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게 있다. 민서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박 회장님의 말에 아들과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박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민서 씨는 나에게 돈을 받고 내 옆에 있어준 게 아니다. 나는 민서 씨에게 돈을 주면서 내 마지막 남은 삶의 온기를 찾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민서 씨에게서 받았다. 나는 이 넓은 병실에서 이 많은 재산 속에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민서 씨를 만나고 나서 나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 박 회장님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앞에서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나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나 역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제가 회장님의 딸입니까? 나의 물음에 병실안은 정적이 흘렀다. 아들과 딸은 충격에 휩싸인 듯했고 변호사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회장님은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의 손을 더 꼭 잡고 말했다. 은서 씨, 미안하다. 나는 너를 버렸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내와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사업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경쟁자가 나의 아내와 너를 납치했다. 나는 나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나의 아내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너에게서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박 회장님의 고백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의 어린 시절의 외로움, 부모님의 부재, 그리고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로 연결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의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박 회장님의 고백에 아들과 딸은 충격과 함께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와 탐욕을 뉘우치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해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돈이라는 틀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의 가족들 역시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동안의 오해와 탐욕을 뉘우치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은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박 회장님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사랑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은서야,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의 말에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 박 회장님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그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맑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나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가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여주었다.
박 회장님의 아들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은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은서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은서 씨는 저희 아버지에게 삶의 마지막 기쁨을 주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그에게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있어 주었을 뿐인데 그는 내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요양병원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박 회장님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외로움을 잊고 살았다. 나는 매일같이 그의 병실을 방문하여 그를 돌보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은서야,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다. 그의 마지막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박 회장님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 그는 우리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의 가족들은 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내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나는 그들의 감사함에 눈물로 화답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박 회장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평화롭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가 내게 남긴 소중한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나는 요양병원 옥상 정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박 회장님과 함께 씨앗을 심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푸릇푸릇한 상추와 깨짚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상추를 따면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웃으며 내게 씨앗 심는 법을 알려주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물을 주며 희망을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아직도 내 곁에 머무는 것만 같았다. 박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다. 그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박 회장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그들은 나를 은서 이모라고 부르며 내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를 인정받은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더 이상 고단한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박 회장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른 외로운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이 나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는다. 나는 그들을 통해 박 회장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며칠 전 박 회장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닌 박 회장님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은서에게, 은서야,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겠지요. 하지만 너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다. 너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남긴 돈은 너의 삶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렴. 네가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라. 나는 너의 행복을 항상 응원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정수. 나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사랑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내게 돈을 남겼지만 그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나는 그의 편지를 품에 안고 그가 내게 남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요양병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내게 책을 읽어주며 희망을 주었듯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삶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다. 나는 박 회장님과의 관계를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의 보물이었다. 나는 오늘도 옥상 정원에서 박 회장님과 함께 심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꽃은 그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그의 따뜻함처럼 영원할 것이다. 나의 이름은 김은서. 저는 재벌 회장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외쳤던 요양병원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구원해준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